최근에 나온 발표죠.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지정하고 그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12월 18일 날 지금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죠. 뭐 기존의 그 조정 지역이나 뭐 투기 지역, 투기 과열 지구는 변동된 게 거의 없고 그 인천 쪽만 좀 바뀌었습니다. 인천 쪽에 그 과열 지구 말고 그 다른 쪽만 좀 규제가 좀 풀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? 양주하고요. 양주하고 좀 풀렸고 뭐 새로 생긴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천안, 전주, 완산, 덕진구, 뭐 여수, 순천, 광양, 뭐 포항, 경산, 뭐 창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창원 쪽도 지금 묶였고요. 창원 의창도 묶였고 성산도 묶였습니다. 그리고 대구 지역은 뭐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 부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. 인천 쪽은 뭐 전체가 규제 지역은 아닌데 읍면 단위 쪽은 규제 지역으로 많이 좀 풀렸어요.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다 묶였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화성의 반성동이나 서구동, 동탄면, 뭐 화도, 뭐 포고급, 뭐 이런 쪽에 이제 면 단위, 읍 단위는 다 지금 제외가 됐는데 그 주요 도시의 동 단위는 거의 다 묶였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? 일단은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데는 그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일단 금지되죠. 원천 이제 금지됩니다. 그리고 그 주택 구입 시에 실거주 목적의 대출 아니면은 다 이제 금지가 되는데 6개월 내 전입하는 조건.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이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주택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처분 조건이고요.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LTV가 일단은 9억 이하는 50%, 9억 초과는 30%죠.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우대는 10%가 이제 LTV가 이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대가 됩니다. DTI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조금 더 강화가 되죠. 9억 이하는 40, 9억 초과는 20%, 15억 초과는 아예 빵프로입니다. 빵프로. 아시죠? 그리고 DTI는 40%고요. 근데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이제 실수요자, 서민 실수요자는 10% 우대가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, 디딤돌 이런 거부터 알아보셔야 돼요. 이제 그런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 자체 대출, 은행 자체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부합이 되면은 LTV가 10% 상승이 됩니다. 그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업산 연소득이 7천인가 8천인가 그렇고요. 무주택 가구여야 되고 그 조건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. 6억 원 이하. 그렇게 되면은 서민 실수요자 이제 요건에 충족이 되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규제가 나온 부분은 이제 요 정도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굉장히 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한두 가지 방법 정도밖에 없어요. 그게 뭐냐면 지금 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MI 대출이라는 게 조정 지역에서는 70%까지 해주거든요. 그건 이제 그 MI 대출 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. MI 대출 조건이 뭐냐면 근데 그 채무자 일단은 매수자가 이제 채무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데 매수자의 소득 증빙이 다 되면 그냥 혼자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부부 합산도 가능하세요. 그런 부분은 조회를 해봐야죠. 신용조회,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사도 이금융권이지 않습니까? 은행만 빼고 다 뭐 보험사, 캐피탈, 뭐 새마을금고, 신협, 저축은행 이런 데가 다 이금융권인데 이금융권의 대출 진행 방식은 먼저 사전 조회를 해요.
대출 신청서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,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, 뭐, 이것저것 뭐, 서류 다 준비해서 대출 약정서를 써야 접수가 되면서 신용조회가 되는데,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조회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부채가 얼만지, 소득이 얼만지 계산을 해서 DTI가 45% 이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가계약금 놓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 MI 대출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왜냐면 MI 대출이 은행 금리보다 좀 비싸요. 예, 비싸니까 그 대출이 되면 일단 그게 최선이고요. 만약에 그 대출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은행 주담대 나오는 대로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추가 대출이라는 그 이금융권의 신용 대출이 있거든요. 예, 그걸로 하시면 돼요. 예, 예. 신용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잔금 대출이 은행에서 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대출이거든요. 근데 그 이금융권 대출도 좀 비싸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, 뭐 꼭 그 집을 사야 되고 꼭 뭐 대출을 꼭 받아야 된다. 그런데 돈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방법, 두 번째 방법 그렇게 해서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후순위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방법이 후순위 개념인데 다만 이제 설정을 안 하는 거고, 세 번째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다고 봐야죠.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하는 방식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굉장히 싫어해요. 설정을 하려면은 법무사가 그 설정 서류 갖고 그날 그 등기소에 설정을 넣어야 되는데, 만약에 후순위 대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은행에서 알아요. 아, 이 사람이 은행 대출도 받고 후순위에 비싼 대출도 받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한다거나 그걸 인정을 안 한다거나 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. 예, 첫 번째, 두 번째, 뭐 끝까지 가면은 세 번째 방법도 있긴 하는데 어려워요. 은행에서도 싫어하고 이자도 비싸고. 예. 아, 대출금이 6억이야, 6억이야. 아,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출 금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돼. 일단은 아직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시니까 일단은 제가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구나. MI 대출 조건에 맞는지 한번 구두상으로 고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, 조건이 되는지, 무주택자인지, 주택자인지, 그리고 그 대출은 입주를 해야 됩니다, 본인이. 입주를 해야 되고, 거치 기간이 없어요. 네, 실거주 목적이어야 되고, 거치 기간이 없이 바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. 조정대상 지역 대출 더 받는 꿀팁. 뭐, 그, 대출하는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죠. 주택 구입 목적이냐, 분양받아야 된다고요? 분양받아야 되는 대출은 별로 없어요. 분양하면서 하는 대출은 MI 대출도 좀 힘들어요. MI 대출도 안 되고 힘듭니다. 등기가 있어야 되거든요.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후등기잖아요. 소유권 이전 그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한참 후에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, 등기가 있는 아파트만 MI 대출이 되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. 아니면은 분양 아파트는 제일 최적화된 많이 받는 대출이 분양잔금 후순위 대출, 그 신용 대출로 나가는 거 있어요. 그걸로 하시면 돼요.